자, 첫 번째 경기 이제 엘체 대 레반테. 자, 우선 엘체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반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포드 1명, 그리고 지금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이에요. 자, 일단 두 팀 다 이제 이번 시즌에 승격한 좀 팀이긴 하지만 이제 한쪽은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고 있는데 반해 다른 한쪽은 연패를 좀 거두면서 이제 시즌 극초반이긴 하지만 양 팀의 지금 분위기가 다소 좀 상반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이제 엘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베티스와 꼬마 상대로 연달아 무승부를 거두며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레반테 같은 경우에는 알라베스와 바르셀로나 상대로 연달아 좀 패배를 하면서 연패를 좀 이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두 팀 다 이제 같은 좀 승격팀이긴 하지만 이제 좀 초반 행보는 다소 좀 상반되어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봐요. 일단 뭐 전반적으로 뭐 엘체가 점유율은 더 높게 가져갈 것으로 보지만 이제 문제는 엘체가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거와는 별개로 공격 전개가 좋지 않아 이제 유효 슈팅을 좀 잘 만들지를 못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크로스 비중이 좀 높다 보니까 이제 대체로 공격이 좀 단조로운 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페널티 박스 안에서 이제 엘체가 슈팅을 잘 만들지 못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결정적인 득점 기회 창출에 있어서는 많이 좀 떨어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좀. 자, 그만큼 확실히 지금 뭐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거와는 별개로 확실히 뭐 엘체 좀 경기 내용이 뭐 그리 좀 실속 있다라고 보기는 많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레반테 같은 경우에는 비록 뭐 연패 중이긴 하지만 이제 직전 경기 바르셀로나 상대로 홈에서 2골이나 넣으며 이제 저력 있는 모습을 좀 보였고, 그리고 결과를 좀 떠나서 이제 최근 뭐 레반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효율적인 득점 기회도 곧잘 만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공격 전개를 좀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엘체보다는 레반테가 더 좀 좋다고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번 경기에서도 확실히 엘체보다는 뭐 레반테에 대한 그런 공격에서의 좀 기대치가 더 높다고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리고 이런 점과 더불어 이제 상대 전적을 좀 봤을 때 이제 지난 시즌 엘체가 레반테 상대로 이제 이긴 적이 없었고, 그리고 지난 시즌뿐만 아니라 이제 현재 4년 넘게 이제 엘체가 레반테 상대로 이긴 적이 없을 만큼 상성상 많이 좀 약한 면모를 좀 보였기 때문에 저는 이런 약간 상성적인 면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번에는 그래도 이제 레반테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확실히 좀 레반테가 그래도 지금 2연패를 좀 거두고 있는데 이제 뭐 공식전 기준, 그렇다고 이제 지금 뭐 엘체 상대로까지 좀 패배를 하면서 좀 3연패로 좀 이어갈 가능성은 더 낮다고 봐서 저는 이런 요소를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레반테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분석 결과를 봤을 때 레반테 프랜스 쪽 보는 경기. 자, 그리고 언어반을 본다고 하면은 오늘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물론 뭐 이제 엘체 뭐 공격 전개가 뭐 현재 뭐 그리 좀 좋진 않지만 아무래도 레반테의 좀 수비가 그래도 좀 불안정한 편이다 보니까 뭐 엘체가 좀 어느 정도 좀 득점기를 좀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레반테 역시 지금 공격 전개는 뭐 비교적으로 엘체보다 좋기 때문에 이제 확실히 좀 그런 좀 득점이 좀 터질 만한 요소가 더 있다고 보면은 이거는 네, 오버까지도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레반테 프랜스, 어느바를 본다고 하면은 오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발렌시아 대 헤타페. 자, 우선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팀 내 주축 수비수인 이제 호세 가야가 이제 직전 경기 좀 퇴장으로 인해서 이제 결장 중인 상황이라고 말씀드려 보고, 그리고 이제 헤타페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이에요. 자,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오사수나 상대로 원정에서 1대 0으로 이제 패배를 했고, 그리고 전반전 20분 때 이제 주축 수비수인 이제 호세가야가 좀 퇴장을 좀 당하면서 이제 그 경기에서는 수적 열세에 좀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호세가야로 그런 좀 퇴장으로 인해서 이제 발렌시아가 좀 추격에 좀 동력을 잃었고, 결국 이제 수적 열세로 인해 이제 직전 경기 이제 오사수나한테 좀 패배하게 되었죠.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헤타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그에서 총 두 경기를 좀 치렀었는데 두 경기 다 지금 승리를 거두면서 쾌조의 스타트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두 경기 전부 원정에서 승리를 좀 거두며 기대 이상의 결과를 좀 만들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확실히 셀타비고 이제 세비야를 연달아 지금 원정에서 꺾은 그좀 헤타페인 만큼 이제 시즌 극초반이긴 하지만 이제 헤타페 좀 페이스는 상당히 좀 인상적이다라고도 이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KBI님. 아무튼 지금 현재 이제 기세가 오른 그런 좀 헤타페라고 이제 말씀드려 봐요. 자, 일단 뭐 두 팀 다 이제 템포가 느린 편이다 보니까 이제 이번 경기 템포 또한 이제 어느 정도 느릴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그리고 이제 발렌시아가 뭐 점유율을 좀 높게 가져가며 이제 공격을 좀 풀어가고, 그리고 헤타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라인을 내려서 이제 수비적으로 좀 플레이하다가 받아치는 식으로 이제 공격을 좀 전개할 수 있습니다. 자, 다만 근데 현재 발렌시아의 공격 전개가 그리 좋지가 못하고, 그리고 근래 이제 크로스나 중거리 슛 비중이 좀 많아지면서 이제 공격이 좀 단조롭기 때문에 이런 발렌시아가 공격에서 두각을 나타내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고 보여져요. 네. 자, 게다가 지금 뭐 공격을 좀 전개하는 과정에서 좀 템포가 좀 끊기는 경우도 많은 그저 발렌시아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그저 발렌시아의 그런 공격에서 좀 기대치는 다소 좀 떨어지는 편이다라고도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네. 그렇죠. 자, 그리고 이렇게 뭐 발렌시아가 만약에 공격에서 이제 답답한 모습을 좀 보인다고 하면은 확실히 지금 이제 헤타페 상대로 경기를 좀 주도하기는 이제 힘들 수가 있고, 그리고 현재 이제 헤타페가 지금 연승 중으로 기세가 좋고, 그리고 원정에서도 뭐 경쟁력 있는 모습을 좀 연달아 좀 보였기 때문에 저는 이런 헤타페가 오히려 이제 계속해서 좀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갈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현재 뭐 흐름적인 부분에서는 헤타페가 지금 워낙 좀 좋고, 그리고 발렌시아의 현재 좀 경기력이 그리 좀 안 좋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저는 오늘 헤타페 프렌스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헤타페 프렌스 쪽 보는 경기, 그리고 이제 언어만을 본다고 하면은 이 경기를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함부르크 대 장크트 파울리. 자, 우선 함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장크트 파울리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한 명이 결장 중이에요. 자, 함부르크가 이제 이번 시즌 승격한 팀으로 이제 리그 첫 경기에서 이제 메넨글라드바흐 상대로 원정에서 무승부를 좀 거두며 이제 기대 이상의 결과를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홈 이제 맹글 상대로 이제 무승부를 좀 거둔 거는 확실히 좀 함부르크 입장에서는 뭐 상당히 좀 괜찮은 결과라고는 이제 볼 수가 있지만, 칵스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칵스님.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후원 감사드립니다. 자, 물론 근데 이제 함부르크가 이제 직전 경기 무승부를 좀 거두긴 했지만, 이제 경기 내용을 좀 봤을 때 이제 메넨글라드와 상대로 그렇다 할 득점계를 잘 만들지 못했고, 그리고 점유율에서 많이 밀리며 이제 끌려다니는 모습을 좀 종종 보였습니다. 내가 확실히 뭐 이제 결과를 좀 떠나서 이제 직전 경기에서의 그런 경기 내용은 썩 좋지 못했던 그저 함부르크다라고도 말씀드려 봐요. 자, 그리고 이제 장크트 파울리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도르트문트 상대로 홈에서 난타전 끝에 3대3 무승부를 좀 거두며 이제 기대 이상의 좀 결과를 좀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 경기에서는 뭐 3대1로 이제 장크트 파울리가 좀 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돌만의 좀 퇴장과 더불어 이제 PK를 좀 성공해 이제 한 점 차로 좀 따라잡혔고,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이제 곧바로 동점골을 좀 넣으면서 이제 무승부를 좀 거뒀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제 뭐 질 뻔한 경기를 좀 무승부로 좀 만들면서 확실히 좀 이제 장크트 파울리의 좀 저력 있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런 약간 결과를 좀 만들었다 보니까 이제 확실히 이제 기세도 더 이제 오를 만한 요인이 좀 많지 않나 한번 예상을 해봐요. 자, 아무튼 뭐 양 팀의 좀 직전 경기에 대해서 한번 좀 리뷰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 뭐 지난 시즌 뭐 2부 리그에서 함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폭발적인 득점력을 좀 바탕으로
이제 결과를 만드는 경우가 좀 많았지만 근데 지금 이제 프리시즌을 좀 비롯해 현재 이제 함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득점력이 좀 저조한 경우가 좀 많고, 그리고 이제 그중 무득점 경기도 많을 정도로 이전에 비해 득점력이 많이 좀 떨어졌습니다. 네. 일단 그런 약간 좀 요인으로는 일단은 팀 내 이제 공격의 좀 주축이 이제 글라첼이 좀 장기 부상으로 인해 빠진 게 크고, 그리고 이제 크로스 비중이 좀 높다 보니까 대체로 지금 공격이 좀 단조로운 편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이런 좀 요인들로 인해서 이제 최근 좀 함부르크의 좀 득점력이 많이 좀 저하되었고, 그리고 그게 이제 계속해서 좀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물론 뭐 장크타 파울리가 직전 경기 뭐 도르트문트 상대로 이제 3골을 좀 먹히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지난 시즌과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이제 장크타 파울리의 수비 조직력은 이제 좋다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프리시즌 포함 7경기 연속 무패 행진 중으로 이제 굉장히 좀 성적 또한 지금 좋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좀 이런 뭐 장크타 파울리가 솔직히 지금 뭐 함부르크에 비해서는 뭐 크게 밀릴 만한 요소는 좀 없다고 보고, 그리고 되려 뭐 함부르크의 좀 빌드업을 좀 잘 차단하면서 이제 장크트 파울리가 이제 실리적인 결과를 좀 만들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봐요. 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장크트 파울리 프랜승 쪽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석 결과 봤을 때는 장크트 파울리 프랜승 쪽 보는 경기. 그럼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은 언더 보도록 할게요. 네. 현재 제가 함부르크의 공격 흐름이 좀 너무 안 좋고, 그리고 전개도 많이 좀 단조롭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더 고려해서 언더까지도 본다,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크레모네세 대 사솔로 경기. 자, 일단 크레모네세 같은 경우에는 주포 1명 결장. 자, 그리고 이제 사솔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포 1명, 그리고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일단 두 팀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이제 2부 리그 이제 세리에 이제 B에서 이제 뛰었던 팀들로 이제 이번 시즌 승격팀 좀 동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레모네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승격 플레이오프를 좀 통해서 이제 올라오게 되었고, 그리고 사솔로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1위를 좀 차지해 다이렉트로 이제 승격하게 좀 되었습니다. 자, 일단은 뭐 경기의 흐름을 좀 봤을 때 그래도 전반적으로 크레모네세가 전방 압박을 좀 강하게 가져가면서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고, 그리고 사솔로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2부 리그에서도 보였듯 이제 수비에 더 포커스를 더 이제 안정적으로 좀 플레이를 하며 이제 종종 기회를 좀 엿보는 식으로 이제 경기를 좀 풀어갈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만약에 이제 두 팀이 좀 플레이를 한다고 하면은 양 팀의 좀 플레이 스타일이 좀 상반될 수 있는 경기다라고도 말씀드려 봐요. 자, 그래도 이제 홈에서 크레모네세가 이제 점유를 더 높게 가져가며 그래도 주도권을 좀 가질 것으로 보고, 그리고 현재 뭐 전진성이나 뭐 공격 전개, 그리고 전환 속도 등 이제 공격면에서는 크레모네세가 우세한 요소가 좀 더 많다 보니까 이런 요소들을 더 잘 살려 그래도 크레모네세가 경기를 좀 유리하게 좀 풀어가지 않을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제 전해드려 갔네요. 일단 뭐 지난 시즌 뭐 2부 리그에서의 그런 두 팀의 좀 상대 전적을 좀 봤을 때 이제 1승 1무로 크레모네세가 이제 우위를 점했고, 그리고 이제 직전 맞대결에서는 비록 뭐 무승부로 좀 끝나긴 했지만 크레모네세가 경기 내용에서 많이 앞서는 좀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크레모네세가 좀 사솔로 상대로는 매번 이제 좋은 경기 내용을 좀 보이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우위를 점하는 모습을 좀 줄곧 보였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봐요. 자, 그리고 이제 크레모네세가 리그 첫 경기부터 이제 AC 밀란을 그것도 원정에서 잡으며 이제 최상의 좀 모멘텀을 좀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그런 기세를 좀 이어가 이제 이번 경기에서도 뭐 좋은 결과를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네,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크레모네세 승 쪽 보도록 할게요. 네. 크레모네세 승 쪽 보는 경기. 그리고 크레모네세 사이드를 보다 보니까 어느 반을 본다고 하면 오바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크레모네세가 그래도 쭈마니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쭈마니님도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네,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후원 감사드립니다. 아무래도 이제 크레모네세 사이드를 좀 보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크레모네세가 사스올로의 수비를 좀 잘 공략해서 이제 결과를 좀 만들 거라고 좀 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뭐 자연스럽게 뭐 오바까지도 같이 본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크레모네세 승에 오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레체 대 이제 AC 밀란. 자, 우선은 이제 레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AC 밀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 윙어 1명, 그리고 좀 미드필더 좀 1명이 좀 결장 중이에요. 자, 그래서 현재 이제 폴리식을 좀 비롯해서 이제 어느 정도 주축 선수들의 좀 결장이 있는 그죠 AC 밀란이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일단 레체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지난 시즌보다 전력이 더 강해진 제노아 상대로 원정에서 무승부를 좀 거두며 이제 기대 이상의 좀 결과를 좀 만들었습니다. 네. 다만 이제 그 경기에서는 뭐 레체가 잘해서 무승부를 좀 거뒀다기보다는 제노아가 생각 이상으로 저조한 경기력을 좀 보이며 이제 무승부를 좀 거뒀고, 그리고 특히 이제 제노아가 공격 전개에서 답답한 모습이 좀 줄곧 보이면서 이제 공격이 좀 잘 안 풀리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직전 뭐 제노아전에서 뭐 레체가 무승부를 좀 거둔 게 뭐 이제 레체가 좀 잘해서 했다기보다는 네, 제노아가 좀 스스로 좀 삽질을 해서 그냥 좀 자멸했다고 보는 게 더 이제 맞는 표현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이렇게 좀 직전 좀 제노아 전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좀 리뷰를 해봤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AC 밀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 경기 이제 승격팀이 이제 크레모네세 상대로 홈에서 경기를 치렀지만 예상과 달리 이제 홈에서 2대1로 좀 패배를 하면서 이제 충격적인 결과를 좀 자아냈습니다. 물론 이제 경기 자체는 뭐 AC 밀란이 좀 주도를 하고 그리고 득점 기회도 비교적 많이 만들었지만 골 결정력이 좀 부재로 인해서 이제 마무리가 잘 되지 못했고 결국에는 이제 크레모네세가 이제 적은 득점 기회를 좀 잘 살리며 이제 승리를 좀 거뒀다고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만큼 확실히 이제 리그 첫 경기부터 이제 충격적인 좀 결과를 이제 좀 만들어내며 이제 이변의 좀 희생자가 좀 되었던 그죠 AC 밀란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물론 이제 AC 밀란이 주축 미드필더였던 뭐 라인더러스를 좀 떠나 보내긴 했지만 이제 그 대신에 뭐 리치, 뭐 야샬이 이제 모드리치를 좀 전부 영입하면서 되려 좀 중원이 더 강해졌고, 그리고 지금 뭐 레체 중원 경쟁력이 좀 떨어진다는 점까지 고려를 하면은 그래도 AC 밀란이 좀 중원을 좀 장악하면서 자기 페이스대로 경기를 좀 운영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자, 물론 뭐 지금 야샬이 같은 경우에는 뭐 결장 중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는 출전이 좀 불가능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리치와 좀 모드리치가 있다는 것 자체로도 확실히 이제 AC 밀란의 그런 중원이 좀 튼튼하다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AC 밀란의 좀 중원 장악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도 예상을 해봐요. 자, 그리고 이제 레체가 이제 직전 경기 제노아 상대로 유유스팅을 단 하나도 만들지 못했을 정도로 이제 공격 전개가 많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이제 이번 경기 역시 이제 레체 그런 공격에서 기대치가 좀 떨어질 수 있고, 그리고 중원에서도 이제 밀릴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레체가 공격을 좀 전개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뭐 인게임적인 요소와 더불어 이제 상대 전적을 좀 봤을 때도 이제 최근 3경기 모두 이제 AC 밀란이 이겼을 정도로 강한 면모를 좀 보여왔기 때문에 이런 상성적인 면까지 고려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뭐 AC 밀란 사이드를 보는 게 이제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저는 승패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AC 밀란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네, AC 밀란 승 쪽 보는 경기. 그리고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은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C 밀란 승에 언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랑스 대 브레스트. 자, 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주전포드 1명 결장. 자, 그리고 이제 프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이제 골키퍼 1명이 좀 결장 중입니다.
물론 뭐 이제 AC 밀란이 시즌 그 리그 첫 경기는 솔직히 뭐 실망스러운 모습을 좀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뭐 이제 프리시즌 전체를 봤을 때는 뭐 AC 밀란의 좀 경기력이 이제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았고 그리고 이제 뭐 그 직전 경기 하나만 보고 좀 판단하기는 아직은 좀 많이 좀 시기상조다 보니까 이번 경기에서는 그래도 지난 경기보다는 더 나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예상을 해봐요. 좀 그리고 이제 AC 밀란 이상으로 지금 레체 좀 경기력이 솔직히 너무 많이 안 좋았어가지고 그런 점까지 고려를 해서 이제 AC 밀란 쪽 본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뭐 설명이 좀 됐기를 좀 바라고 바로 이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뭐 랑스 같은 경우에는 리그 첫 경기에서 이제 리옹 상대로 좀 패배하며 이제 출발이 좀 안 좋았지만 그래도 이제 직전 경기 르하브르 상대로 원정에서 승리를 좀 거두면서 이제 빠르게 이제 흐름을 좀 전환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제 안 좋아질 뻔한 흐름을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이제 전환시킨 그런 좀 랑스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브레스트는 현재 리그 2경기를 치렀고 이제 그중 이제 1무 1패를 좀 기록하면서 아직까지는 이제 리그에서 좀 승리가 없습니다. 게다가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이제 상성상 이제 브레스트가 좀 우위였음에도 불구하고 툴루즈 상대로 이제 원정에서 좀 2대 0으로 좀 패배를 하며 굉장히 저조한 결과를 이제 만들기도 했죠. 자,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비 라인 컨트롤에 포커스를 두면서 이제 비교적 안정적으로 경기를 좀 풀어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브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수비 라인을 좀 올려서 이제 전방 압박을 좀 강하게 가져가 이제 적극적인 공세를 좀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반에는 뭐 브레스트가 보다 더 이제 공격적으로 나설 수 있는 좀 경기라고 이제 예상을 해봐요. 자, 다만 이제 랑스가 그래도 대체로 탈압박 능력이 좀 좋다 보니까 브레스트의 좀 압박에는 좀 잘 좀 대응할 것으로 보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흘러가게 된다고 하면은 결국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이제 랑스가 에너지 레벨에서도 더 우세한 모습을 좀 보이면서 유리하게 경기를 좀 풀어갈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자, 게다가 확실히 경기 운영 능력에서도 특히 좀 홈에서가 이제 랑스가 더 이제 좀 좋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약간 뭐 경기 운영에서도 이제 랑스가 더 좋은 모습을 좀 보이면서 좀 주도권을 좀 지는 식으로 이제 흘러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브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2경기 연속 지금 멀티 실점 이상을 좀 기록 중으로 이제 수비도 크게 흔들리기 때문에 되려 이제 브레스트의 실점 위험이 더 클 랑이꼬님 수 있고. 별풍선 50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랑이꼬님 50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채팅에서도 확인했듯이 제가 그러면은 추천표 30일 연장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쵸? 네, 그리고 제가 아까 그거는 보내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 그러면은 제가 이제 연장해 드리고, 그리고 그 연장한 그런 기간이랑 좀 사항은 제가 이제 방송 끝나고 쪽지로 한 번 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아무튼 이제 50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랑이꼬님. 자, 아무튼 뭐 지금 뭐 2경기 연속 뭐 멀티 실점을 기록 중으로 지금 브레스트의 이제 최근 좀 수비가 이제 크게 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되려 이제 브레스트의 좀 실점 위험이 더 클 수 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뭐 상대 전적적 봤을 때도 최근 3경기 기준 전부 랑스가 이겼을 정도로 이제 브레스트가 상성상 좀 약한 면모를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제 이런 좀 브레스트의 그런 좀 최근 좀 수비에서의 그런 좀 불안성 플러스 그리고 이제 상대 전적에서의 열세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요 경기는 랑스 사이드를 보는 게 그래도 이제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뭐 이런 점들을 고렸을 때 저는 승패 본다고 하면은 요 경기는 랑스 승쪽 보는 경기. 근데 안 그러면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은 오바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랑스 승의 오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외 경기 이제 몇 개 더 살펴보면은, 자, 일단은 이제 에르디비시 경기, 크로닝원 대 이제 헤라클레스. 이거는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크로닝원 승쪽 보는 경기. 그리고 이건 한번 1.4 정도의 좀 승을 좀 봐서 한번 이제 햄무 도전하는 경기로도 가져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크로닝원 승에 이제 햄무로 이제 가져가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챔피언십 경기죠. 레스터 시티 대 이제 버밍엄 시티. 네, 이거는 저는 버밍엄 시티 프랜스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실히 이제 좀 이번 시즌 좀 승격을 하면서 이제 지난 시즌보다 이제 전력도 더 이제 강해졌고,
그리고 이제 범용시티가 이제 전력 대비 좀 경기력이 좀 좋기 때문에 현재 뭐 레스터 상대로도 뭐 충분히 뭐 이제 비비거나 뭐 그 이상의 좀 결과를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서 이거는 범용시티 프랜스 쪽 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네,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해외 축구 분석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제 추천이랑 질차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감사드리고, 자,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은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네,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